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아직 통과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면은 일단 1주택 이거 비과세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그럼 언제 통과되느냐? 그리고 언제 시행이 되느냐?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라서 틀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냐면은 12월 중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본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은 일단 확정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시행일이 보통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연말에 진행이 되면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좀 급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요, 관련된 비과세 기준이 있죠.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뭐 혼인, 이사, 합가, 뭐 그런 거,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록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기준점에 싹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비과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다만 딱 한 가지,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 해당되셔가지고 뭐 1년 안에 팔아야 되거나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절세 유통기한에 걸리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이제 조금 약간 애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현재 분위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관련돼서 이제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로 제가 기사를 3개를 가져왔는데 순서대로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매일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목만 딱 놓고 보고 이제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나 보구나, 확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마시라고 좀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9억에서 상향을 했고 국회 소위가 이제 통과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용, 정경훈 기자님이 이제 작성을 하신 거죠.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안과 연동돼 논의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방안은 보류되며 사실상 폐기 소선을 밟게 됐는데, 이거 좀 의외였습니다. 이게 제 방송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다 나름 히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과세 12억 기준으로 상향시키는 거는 이게 이제 세트로 이게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맞물려 있었거든요. 자, 1번. 자,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2번. 지금 여당에서 하는 겁니다.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 차등 적용하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아주 신박한 건데,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장특공도 최종 1주택 적용하자. 21년 1월 1일 도입된 최종 1주택 비과세처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과 그런 거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 전에 버전이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그래, 그럼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특공 이거 내가 포기할게. 대신에 나 이건 꼭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이 세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무슨 소리냐, 이것만 하자. 그리고 이거 없애고 얘도 이렇게 없애.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서로가 이제 얘는 이제 합의가 오케이 된 거고, 얘도 약간 오케이 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얘를 포기하는 대신에 얘를 이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22년도에 이제 매물이 나오니까. 그쵸? 여러분들 딱, 물론 이제 예상대로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만, 확실한 거는 지난 4년간 20몇 번의 정책을 보면은 잘 안 먹혔다는 거죠.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뭐 취하는 그런 전략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요게 지금 되고 요거 하나 가지고 합의가 이제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본회의를 남겨둔 거지만 소위만 통과된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언제 통과될지, 언제 시행이 될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에 12월 중으로는 통과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이제 시행되면 1월 1일부터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거의 중론이죠.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관련된 내용들 다 이제 기준이 다 12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29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원회, 이게 소위 말하는 게 요겁니다. 소위. 그 뭐 군대에 있는 소위 중위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기 되면 이제 본회의 통과는 큰 이슈가 없으면 보통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국회에서 본회의를 하는 게 지금은 좀 많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뭐 본회의를 열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또 같이 묶여 있는 다른 법안들이 뭐가 있을지 좀 그런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제 12월 2일을 말하는 거죠. 이때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22년도 초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전망입니다. 전망.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언제 시행되나요? 그럼 지금 팔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다리세요. 올해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양도세 개편안에서 결국 비과세 감면 기준을 9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는 방안만 통과가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처럼 뜻을 모은 완화안에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진통이 있었지만 뭐라고? 무엇이라? 자, 지금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뜻을 모은 완화안에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거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완화됐다. 다만 민주당이 다주택 양도세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법안에 담았던 장특공제 축소안은 야당 반대를 넘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1년 미뤄졌다. 이에 따라서 과세 대상 시점이 23년으로 늦춰지고 실제 납부는 24년 5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거는 뭐 약간 격가지로 들어간 건데 혹시 저처럼 코인을 사셔서 그냥 뭐 버티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수익률이 뭐 4자리 숫자가 됐다. 그러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팔려고 했었거든요. 뭐 그거 팔아서 뭐 할 거 없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볼까 뭐 좀 고민 중입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제가 이 기사를 처음에 가져와서 보는 이유가 그냥 깔끔합니다. 내용도 아주 짧고요. 군더더기도 없고 딱 필요한 내용만 있어서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좀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같은 날 나온 거죠. 조의준 노석조 기자님이 쓰셨습니다. 1주택자 12억까지 양도세 안 낸다. 가상화폐 과세도 1년 유예. 뉘앙스가 어떤지 좀 보세요. 여야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짧게 볼게요.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했다. 같은 내용이죠.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 소위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본회의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한다. 아직 확정 아니에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들끓는 부동산 민심 때문이다. 이제 이거는 좀 보면은 약간 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죠. 물론 뭐 부동산 민심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거 반영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아니면 그냥 뭐 뭔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뭐 음모론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만한 뭔가 뒷배경이 있어가지고 합의를 했은 건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약간 이제 좀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입법 과정과 법안을 만드는 것과 소세지를 만드는 거는 그 과정은 모르는 게 낫다. 그만큼 더럽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그런 게 난무한 그런 거라고 알고 있고요. 혹시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의회에 있어서 로비라든지 그런 정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줄여서 하오카라고 하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드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그거 보시면은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정말
대박이다. 왜 그 서양 속셈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심지어 그 트럼프 그때 당선됐을 때 그 러시아 스파이 개입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미드를 보고 미국에 대한 정치 공부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리얼해요. 아주 재밌어요. 밤에 잠 못 자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지난 6월. 더 거슬러 가면 한 5월 정도 됐어요. 집값 등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는 딱 보니까 이제 이쪽 해당 언론사에서 좀 약간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하는 거네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신한은행의 추사안에 따르면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하고 이제 거주한 1주택자가 이를 20억에 처분할 경우에는 현재 1억 1,616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법 시행 이후에 하면은 7,793만 원으로 3,823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자, 어떻게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림은 제가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직방에서도 많이 했고. 자, 이게 지금 10억입니다. 10억. 10억 취득했는데 이걸 20억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여기 밑에 기준이 이거 9억이거든요. 9억. 그런데 이미 9억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가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100% 하는 게 아니고 비율대로 해요. 비율대로. 근데 이제 이게 12억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비율대로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는 이게 1억 1,616만 원이 나온대요. 5년 보유 거주인 경우에. 그런데 이게 20억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면은 12억 여기 밑에는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0억 취득이니까 양도차익 10억에서 곱하기 비율만큼 하거든요. 20억 되고요. 20억에서 기준점인 12억.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억 곱하기 8 나누기 20. 그러면 얘가 4억이 되네. 4억. 요 4억에 대해서 양도차 요게 이제 장특공 적용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7,793만 원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해주느냐? 이렇게 장특공 적용해가지고 비율대로만 하고 왜 이렇게 고율의 장특공을 해주느냐? 이거 팔았는데 내가 여기서 세금 다 날라가 버리면 이거 20억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못 가잖아요. 한 10억이나 15억으로 낮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취지와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 장특공을 해주는 거예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줄여야 게 아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무조건 세금을 뭐 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가상화폐는 패스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상. 저 김강산 간평사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명세조정 특강에도 했었죠.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조선 비즈인데, 조선 비즈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약간 경제 관련된 거 하는 거죠. 김문관 기자님이 하셨네요. 이게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여야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 상향,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합의, 1세 1주택자 장특공제 인하는 계류.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뭔가 반전의 카드가 나올지는 아직 확실히 몰라요. 자, 여야가 합의했고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이거 보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과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볼 때 2008년부터 유지되어 온 이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 9억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2009년부터 제가 11년까지 세무사 그때 시험 공부를 했어요. 저는 세무사 아니에요. 뭐 하도 제가 막 오해하시는 분이 있고 가끔 가다가 세무서 다니는데 뭐 이런 걸 하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요즘에 본문 댓글에다가 아예 첫 번째 쓰고 있는데 세무사 아니어도 강의할 수 있어요. 상담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담 안 합니다. 강의만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와서 이게 이제 2008년 제가 2005년부터 11년 그때 공부했을 때 저 이제 강의를 이제 양도세 해주시는 그 회계사님이 계셨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강경태 회계사님이라고. 그분이 2008년에 이제 저게 법이 통과돼가지고 아무튼 9억 넘으면 고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선생님 이해가 알겠는데요. 왜 하필 9억입니까? 왜 하필? 이제 저는 그런 게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왜 하필 9억이냐?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 회계사님 답이 정말 맞았어요. 아니, 걸작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이해하기 좋게 해준다고 저한테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자, 지금 서울 집값이 대략 4억에서 4억 5천 정도 하거든? 그러면 저 집이 실거래가 9억이래. 그럼 집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좀 세금 좀 내라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외우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취지는 이해되시죠? 그만큼 너무 금액이 크면은 일정 수준에 있어서는 세금을 좀 내라. 조세 형평에 맞게.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9억 집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만약에 팔고 나니까 9억으로 내 자산이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면 집을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투공을 80%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3%만 잡아도 얼마가 올랐겠습니까? 게다가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 9억이라는 기준이 현실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게 기분 삼아서 9억, 12억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저게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잡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뭐 이런 거 합의하는 걸 보면은 정말 과연 치열하게 고민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자, 실제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니까 차라리 잔인하게 상속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급증했죠.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인하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이 계류됐는데, 유동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주택자 장특공제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조세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여기서 이제 한번 필터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제 가상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또 그 기사 3개를 보셨지만 첫 번째 기사가 제일 좀 담백했죠.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언론사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언론의 어떤 색깔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쓰면은 그 언론사가 다를 뭐하러 있습니까? 가지고 뭐 약간 자기만의 어떤 스프를 쳤어요. 세 번째 기사도 그런 양념 맛을 넣은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이어서 오늘이네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고, 요때 통과가 땅땅땅 되면은 이제 시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남았습니다. 중간에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결론은 뭐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먼저 나가신 분들을 대비 끝까지 남아있던 분한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1주택자다. 비과세다. 무조건 웨이팅. 무조건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세요. 이건 무조건 기다리는 게 낫지. 일시적 2주택자다. 두 개로 나뉜 거죠. 기한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럼 기다려야죠. 안타깝지만 기한 여유가 없다. 유통기한이 거의 다 오고 있다. 어떡하죠? 결단 내셔야죠, 이제. 비과세를 받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서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있어요. 지금 2주택자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2주택자니까 3년 이내 매도하면 중과 배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을 건데, 비과세를 받았는데 양도차익이 1억이에요. 이때 한 세금 한 2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3년 이내 팔아가지고 한 1, 2년을 더 가져가. 그랬을 때 이것보다 내가 더 올라 버리잖아요. 아, 그러면 보유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장 초입인데 그동안 오른 건 딱 1억 올랐어요. 물론 이도 큰 돈이죠. 그런데 지금 팔면 2천만 원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예를 들자면 단독명이면 딱 이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상승장 초입이야. 이거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중과 배제 받고 3년 안에 팔아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이면 이거 안 파는 게 나아요. 이런 거 잘 안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55조 20항에 있는 거, 얘는 뭐 기한 없잖아요. 기다리는 게 낫지. 기다리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포지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세부적인 뭐 세액 계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세무사님 찾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아이고, 그 아이캔두이님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데 혹시 제가 막 너무 강요해서 하신 건 아니죠? 옆에 배지가 있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또 이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아까 제가 드린 링크가 이제 멤버십 처음 가입하시면 어떤 것들을 아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잘 써놨으니까 잘 보시고 잘 챙기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짧게 하고요. 1시 딱 맞춰서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한 5분 정도 오버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미세스 수기님도 말씀하셨는데 불안하죠. 이거는 뭐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믿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제 말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될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쯤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설령 어떤 손해가 약간 나거나 아니면 이득이 별로 안 난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경험이 남고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짧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평생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주식하고 코인보다 부동산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자산을 늘리고 그런 관점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굉장히 공간을 저한테 주잖아요. 그게 집이면은 주거용인 거고 업무용 사무실이나 오피스면은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더 좀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새를 끼고 사두는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임차인분이 여러분의 그거를 도와주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 계신 동안에 잘 지내고 편하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시세 대비 내가 한 5천만 원 올릴 수 있지만 또 그분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서로 합의해가지고 좀 적당하게 해가지고 하면 서로 이렇게 기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분 딱 나갈 때 그동안 잘 지내서 고맙게 잘 있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가 더 오히려 기분 좋던데 돈 벌고 그런 것도 물론 좋긴 한데 그래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좀 다 임차인 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고 뭐 정말 1년에 전화 뭐 할 일도 없죠. 2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막 이렇게 각박하게 하지 마시고 요즘 다 힘드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래서 서로 좀 도와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요즘에 제가 라이브 많이 못했는데 12월 들어서는 더 좀 자주 하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추가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많이 인사 못 드려가지고 오늘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아시죠? 겨울에 비 한번 쏟아지면 내복 한 벌입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입니다.